가능한 싱겁게 먹으라고 했다. 얼마나 싱겁게 먹어야 되냐?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능한 뭐뭐하게, 뭐 최대로 뭐 어떻게, 이런 참 어려워요. 그쵸? 요런 부사가 우리 식생활을 특정하게 딱 숫자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제 입장에서 가능한 싱겁게 먹는 것과 여러분 입장에서 가능한 싱겁게 먹는 것은 굉장히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내가 가능한 식사량을 줄이는 것과 또 누군가, 예를 들어 뭐 격투기 선수야, 이런 분들이 가능한 식사량을 줄이는 거는 전혀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사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싱겁게 먹으라고 했다, 참 어려운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호자분들은 딱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앞으로 당신은 소금 없다, 이제 가능한 싱겁게 먹으라고 했지 않느냐, 우리는 모든 나트륨을 이제 다 없애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짭짤한 맛에 식사하시는 분들은 나트륨 양을 탁 떨어뜨린 식사를 드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식사량이 줄어요. 많이 안 드세요. 맛이 없거든. 맛이 없으니까 많이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게 되면 영양 불량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만성 신장병 환자들은 영양 불량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싱겁게 먹으라 라는 의미는 환자가 견딜 수 있는 수준 정도의 간을 찾아라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환자분들보다 보호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고사항인데, 이런 어떤 권유를 드렸다고 해서 너무 제로로 만드시면 환자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어디까지 괜찮을까 하는 것들을 조금만 세심하게 관찰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환자분은 훨씬 편안한 식사를 즐기실 수 있고, 편안한 식사를 하실 수 있어야 식사량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체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 만성 신장병의 진행을 늦춰나가는 처방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싱겁게 먹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식사량이 줄어들 만큼 무염을 강조하시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하는 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아,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환자분들이 여기만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쫙 하고 들이대시면서, 이 봐라,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인생은 다 누구나 한 걸음씩 양보가 있는 법입니다. 맞죠? 만성 신장병 저희 환자와 보호자들 교육할 때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누구 하나 욕심만 채울 수 없어요. 그리고 상대가 불편하면요, 나도 너무 힘들어져요. 서로 같이 견딜 수 있는 선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 긴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조금 더 편안한 식생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성 신부전을 진단받은 다음에 식사 관리가 막 타이트해지니까 입맛이 없다, 자꾸 살이 빠진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언급드렸던 너무 과도하게 싱거운 식사를 줌으로써 환자가 기호도가 낮아서 못 먹겠다 하면서 식사량이 줄어드는 케이스도 흔한데요. 또 하나는요,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이거 먹지 마세요, 저거 먹지 마세요, 뭐 요건 요렇게 하세요,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탁 놔버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뭐 애를 키울 때도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돼, 이건 이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꼭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요, 정신을 빡 차리고 따라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굳이요? 그러면서 아예 생각을 놓아버리는 애들도 있잖아요. 어른도 똑같아요. 환자 식생활 관리할 때도 타이트하게, 자, 환자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면 딱 지키는 걸 편안해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요, 아이고 됐고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겠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떤 똑같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호자라면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환자가 어떤 성향인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분의 행동의 마음을 좀 읽어주시고, 내가 환자라면 나를 이렇게 케어해 주어야 되는 보호자는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도 반대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고민으로 돌아가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요인이 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전 히스토리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식사 관리 자체가 너무 압박감을 느낄 만큼 타이트해졌다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입맛이 없다라는 표현 자체도 식욕이 떨어진다,
먹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심리적 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상태에서 이분의 이제 가장 큰 현상의 문제는 체중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체중이 계속 빠지는 건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한 75kg 정도 나가는 성인 남자다. 평상시 그 몸무게를 유지를 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특별한 액션을 안 취했는데 내가 72kg가 되고 68kg가 되고 이런 체중 감량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정상인이라도 그렇고요. 환자는 더 그래요. 체중이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한 사인인데 정말 심리적 압박감이 컸는지 열량을 공급받지 못하시는 상황에 계신 신장병 환자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에게 사탕이나 꿀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간식으로 드시게끔 처방을 해드렸고,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자면 만성 신장병 진단받으시고 나서 식사 관리를 놓치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식사 관리는 반드시 따르셔야 되는 지침이고, 이 식사 관리를 하는 것은 확실히 쉽지 않아요. 환자도 보호자도 서로 간에 맞추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서로 양보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생겨요. 그리고 세 번째, 식사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타이트함은 각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식사 관리의 지침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있지만 각 사람마다 본인에게 맞는 정도, 내 몸이 견딜 수 있는 정도, 내가 소위 얘기하는 받는 정도는 굉장히 다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서로 잘 관찰을 하시면서 지혜롭게 만성 신장병에 대한 식생활 관리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얘기는 조금 무거웠고 저의 논조도 조금은 가라앉았지만 그래도 이 얘기는 꼭 한 번은 드리고 싶은 얘기였으니까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밝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